안녕하세요. X세대 형님들을 위한 방송 프리한사시입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ST S파워 테크닉스 지분율 방어에 성공할까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ST의 우려, 그러니까 성장성은 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SK가 이제 33% 지분 투자를 하면서 향후에 ST가 S파워 테크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방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내용을 형님들하고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ST랑 S파워 테크닉스가 사업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해서 이제 형님들과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오늘 내용이 ST를 투자하는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이 공부부터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제가 뭐 짧게 근황 토크 해보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포켓몬 빵 얘기하느라고 너무 이 부분을 길게 해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은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4월 중순에 40대 중년 3명하고 노키즈로 이제 캠핑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우리나라도 꺾이고 있어가지고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참석 예정 중년 1위 최근에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회복이 빨리 완료돼가지고 완료가 됐는데 이번 중년이 또 코로나 확진 위기에 지금 좀 처해 있는 상황이라 현재 본인 빼고 가족이 다 걸린 상태라서 위기인 상태고요. 일단 저는 일단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갈 시기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캠핑 갈 시기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캠핑 못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애들 없이 100년 만에 받은 캠핑 허락이라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이 해당 날짜에 코로나를 걸려서 캠핑 못 가는 게 더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캠핑 날짜까지 제 건강을 사수하는 게 가장 큰 최근에 저의 화두고요. 캠핑을 다녀오면 제가 영상을 잘 못 찍지만 형님들한테 불멍 때리는 영상도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ST 세 번째 영상, 그러니까 네 번째 영상으로 사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좀 끝내보려고 했는데, 뚜뚜 형님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성장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분율이 문제다라고 하셔서 제가 67% 정도 아닌가요? 했는데, 뚜뚜 형님이 44%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합친 거다. 동복이 형님하고 ST 합친 게 44%라서 ST가 34%로 지금 대주주에 올라 있다. 그래서 제가 깨갱을 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딱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21년도 예스파워 테크닉스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SK가 34%, 동복이 형님하고 ST 합친 게 7% 정도 돼가지고 SK가 1대 주주에 올라 있고 합친 지분율이 4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될 만하다. SK는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완료하면서 이 정도 지분율이 지금 된 거고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태원 형님, 웬만하면 좀 예파텍 그냥 좀 놔뒀으면, 물론 뒤에 보겠지만, 그냥 도와만 주시지. 왜 이렇게 좀 지분을 적당히 투자하시지, 이렇게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차차 공부하면서, 태원 형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19년도에 ST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때 40% 수준으로 동복이 형님이 콜옵션을 설정을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80억 원어치의 물량에 해당되는 103만 주 정도를 어, 콜옵션을 행사하셔가지고 ST 지분율을 4% 정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라고 좀 하셨거든요. 근데 현재 21년 지분으로 보니까 24%가 아니고 22%인데 이거를 다 행사를 안 하셔서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좀 판단이 되고요. 전환사채 21년 보고서 보니까 200억이 돼 있더라고요. 발행가액이. 그래서 이게 동복이 형님이 ST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만한 여건이 좀 마련돼 있다. 라는 기사를 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스 파워 테크닉스 지분을 좀 보니까 아까 이 ST
하고 동복이 형님하고 SK 지분을 확인했는데 요 밑에 지분을 좀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저기 주식회사 라델이라고 있어요. 근데 구글링을 하니까 잘 안 나오는데 장동복님 형님 소유의 예스라는 기업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요게 한 3.2% 정도 되고요. 김도화 형님은 ST 사내 이사고 예스파테크닉스의 CEO 되십니다. 그래서 ST 쪽 우호 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식이 형님은 에스파우테크닉스 전신인 메이플 세미컨덕터부터 이제 연구원이나 이렇게 박사 출신으로 하셨던 분이라 현재 부사장 맡고 계시고 지분이 1.62% 정도 되고요. 윤배영님은 우호 지분이라고 보기 힘든 게 노동운동가 출신 서울 인베스트먼트 대표라서 우호 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준현이 형님 역시 예스파워 테크닉스 초기 연구원이기 때문에 요 지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대주주 3명을 빼고 그 ST 우호 지분이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동복이 형님하고 ST 지분까지 합치면 54.6% 정도로 보면은 ST하고 동복이 형님 지분만 생각했을 때는 40% 정도라서 조금 우려가 됐는데 ST 우호 지분까지 합치니까 50%가 넘는 걸 보면서 조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블로그 현인이자 유튜브 현인 이프리님 글을 좀 탐독을 했어요. 저보다 훨씬 ST를 오래전부터 트래킹하고 커버를 하신 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프리님 글을 좀 탐독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주식 초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가 발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현인분들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도 물론 고수님들은 제 유튜브 굳이 안 보셔도 잘 하시겠지만 저랑 비슷한 초보분들은 현인분들 글을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프리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보시다시피 50% 이상 초과를 해서 예전에도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ST의 종속회사로 충분히 둘 수 있었는데 두지 않은 이유는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아직도 큰 규모의 손실을 가졌기 때문에 종속회사로 뒀을 경우에 ST 실적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종속회사로 두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요거 연관해서 그럼 종속기업이란 무엇인가 라고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나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IFRS라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제가 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기 때문에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도입 이전에는 예전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초과하는 하면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경우 그리고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종속기업을 아래에 둘 수 있었는데 아예 IFRS 도입 이후에는 이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면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규나 약정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투자기업에 있는 경우. 보시면 IFRS 도입 이후에 규정을 보면 충분히 ST가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종속기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T 실적의 악영향을 고려해서 종속기업으로 두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규정이 뒷부분에서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SK가 33%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호지분이나 이런 콜옵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종속기업으로 둘 수 있는 여건이 현재도 마련돼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프리님의 다른 글을 좀 탐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프리님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기 때문에 ST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하고 블로그 구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프리님이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으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수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보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00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은 타 법인 취득 목적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이게 이제 작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쓰셨기 때문에 현재 기준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315억입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정정을 하고요. 취득하려는 타법인은 IM텍과 예스파워테크닉스로 추정을 한다라고 좀 말씀하셨고, IM텍은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자회사가 되겠고요. 예스파워테크닉스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화합물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 취득의 경우에는 24년 양산 캐파 확장에 연관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예측한 연간 캐파 확충 계획을 보면 24년에 거의 적극적인 캐파 확충이 예정이 돼 있고 거의 기존의 2배 이상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매출액도 이거 연관해서 24년도에 좀 급격한 매출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한 820억을 예상을 했고 21년 60억을 예상하셨는데 제가 사업 보고서 이제 리뷰를 하겠지만 15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컨센서스 미달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프리님도 24년에 급격한 캐파가 확충될 걸 예상을 했고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예측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SK의 투자로 인해 확실한 수요가 발생돼서 6인치 시설의 증설을 진행 중인데 22년 이후에 본격적인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SK가 지금 SK 주유소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 충전기용의 수요라고 좀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그널 EV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상태고 전기차가 22년 이후에 본격적인 침투율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부분에 증설은 전기 충전기용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좀 했고요. 또 이제 ST 커버 하시는 분 중에 작은 슈퍼겜이란 분이 있는데 ST IR 통화를 좀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예스 파워 테크닉스 포항 증설이 완료됐나? 4인치인지 6인치인지 그리고 부산 상용화 센터 증설도 진행 중인지 하고 IR 담당자한테 좀 여쭤보신 부분이고요. IR 담당자 답변은 포항 설비를 반입하고 있다. 4인치가 메인이지만 6인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부산은 현재 증설 진행 중이고 몇 달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작은 슈퍼개미님도 이제 ST 커버를 오랫동안 하셨고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 구독을 하시고요. 작은 슈퍼개미님은 최근에 ST 투자를 이제 중단하신다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던데 저는 이제 ST를 좋게 보는 입장이지만 ST 투자하시는 분은 다양한 관점의 좀 뷰를 보시기 위해서 ST 그 작은 개미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제 투자 중단을 하셨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님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프리님은 6인치 시설의 증설은 SK 실트론, S파워테크닉스, 시그넷 EV, SK 에너지 구조로 22년 이후에 수요에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좀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대원 형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렇게 쭉 계속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SK S파워 테크닉스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량 전환됐다는 것은 24년 이후에 확실한 수요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자 이프리님의 결론인데 STA 예파텍 신주 투자가 예상되는 것은 예파텍의 24년 수요 대비 이유이면서 동시에 ST의 지분 방어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신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전환사채를 예파텍이 발행을 할 것 같고 이게 유상증자가 될 것 같고 이거는 ST가 콜옵션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확보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작은 개미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좀 IR 통화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좀 올리셨어요.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에 정관 변경이 있던데 제3자 배정 유증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큰 의미 없다고 일단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정관 변경 관련된 연관 공부를 보면 언제 정관 변경을 하냐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 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추가할 경우 미리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관의 일부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예파텍에 지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약 지금 보면 1000만 주 정도 되고요. 발행한 주식이 지금 7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발행된 주식하고 발행할 주식을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보면은 ST가 공시한 주주총회 공시한 내용 중에 정관 일부의 변경권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혹시 이게 예파텍 유상증자건이 아닌가라고 예측되는 넘겨짚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주주총회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퍼즐을 좀 맞춰보면 예파텍의 유상증자가 좀 임박한 거 아닌가라고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프리님 글을 좀 탐독을 이어가면 2024년 캐파를 위해서는 예파텍이 늦어도 22년 상반기에는 신공장 착공을 해야 된다. 6인치 전용이 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충전 기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하신 부분이고 예파텍은 풀 캐파이기 때문에 신공장이 필요한데 ST 신공장 옆에 빈 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 맵으로 보니까 이게 ST 건물이자 예스 파워텍스 건물인데 실제로 이 옆에 좀 빈 부지가 좀 있고요. 평택에. 그래서 이쪽에 빨리 착공이 들어가야 24년에 예정된 수요를 좀 미트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프리님은 올해 내에 예파텍의 신주 구매를 ST가 좀 할 것 같다라고 좀 예측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어, 그 예파텍이 증설을 위한 자금 확보와 그 다음에 ST의 지분율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좀 예측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프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충분히 ST가 지분율 방어나 종속 기업화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결론을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 자료는 그 SMIC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경영학회 자료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보다 많이 알면 선생님이죠, 사실은. 이분들이 좀 분석할 내용을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수긍이 갈 만한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ST 투자하시는 형님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지분율 관련된 내용만 좀 발췌해서 형님들하고 좀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지분율 우려는 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ST의 에파텍 지분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한다, 예상을 한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례차례 보면 사건 파일 1, ST의 예파텍 지분 확대 공시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지분 확대를 했느냐? 장문동복 대표로부터 예파텍 주식 26,666주를 30억에 취득을 했다. 라고 했고요. 목적은 ST의 예파텍 지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좀 공시를 했고요. 이거는 당연스럽게도 SIC 전력반도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시너지 확보 차원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SMIC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로는 이 부분은 ST의 에파텍 지배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다 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동복 대표는 지금 에스파워 테크닉스의 지분을 헐값에 동사에 넘기는 걸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 갖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건 파일 2를 보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파일 2는 ST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 5월 14일 날 나왔고요. 2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발행 목적은 탑업인 출자 증권 취득이고요. 당연스럽게도 이 탑업인은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전체 200억 중에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장동복 대표에게 콜옵션으로 지정이 됐다. 결국에는 200억 중에 100억, 절반은 장동복 대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의미 부여를 하자면 ST는 장동복 대표의 예파택 지분을 아까 확보를 했죠. 예파택 지분은 올라가면서 장동복 대표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예파택 지분을 그러니까 ST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예파택 지분을 확보할 자금을 마련하는 거고요. 콜옵션을 장동복 대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ST의 장동복 대표의 지배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동복 대표가 ST의 지분을 콜옵션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뭘 의미하냐? 장동복이 ST의 지분을 강화하고 ST가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강화하는 이 구조를 강화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동복 대표가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ST한테 넘겼고 ST의 지분을 장동복 대표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동복 대표가 ST 지분을 늘려나가면서 예스티는 아까 장동국 대표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확보를 했죠. 추가로 전환사채를 통해서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구조가 공고해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분하게 이런 공시들이 이 구조를 공고히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 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사실은 SK가 33.6%의 지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은 합산 지분율 46.8%에 8.7%의 지분은 동사에서 초빙한 CEO와 연구주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앞에서 한 7.8% 정도로 봤는데 SMIC 친구들은 8.7% 정도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당연스럽게도 비싸게 판 주식으로 싸게 잘 사 주식을 사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다. 사실은 에스파워 테크닉스가 지분을 동사가 취득해야 할 상황이라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때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지난해 중순쯤에 주가가 8,000원대에서 17,000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 ST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때였고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때 전환사채를 자금을 조달하는데 싼 비용으로 조달을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SK 지분 투자나 그 에스파워 테크닉스가 대만 기업향 SI 전력반도체 500억 공급 계약, 전기 오토바이 기업으로 좀 밝혀졌고요. 현대차와 퀄테스트 등으로 에스파워 테크닉스의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작년 중순쯤에 그, 어, 그 지분을 빠르게 확보할 이유가 발생을 했다고 좀 판단했고요. 이런 전체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SMIC가 향후에 ST의 S파워 테크닉스의 추정 지분을 좀 예측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SK가 268억을 투자해서 33.6%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 의미는 S파워 테크닉스의 시총이 797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동사가 현금 274억으로 신주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물론 21년 사업 보고서 기준은 315억으로 좀 현금성 자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SMIC가 그 가정한 현금 274억으로 좀 제가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에스파워 테크닉스의 지분을 100% 274억으로 신주를 인수했을 때 100%는 1071억이 되고 274억은 25.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지분 24.2%는 희석이 돼서 18%가 되고 ST의 S파워 테크닉스에 대한 지분율은 25.6%와 18.20%를 더한 43.6%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ST의 지분과 43.6%와 희석된 장동복 대표의 지분을 합치면 61.2%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력 발표의
큰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좀 판단했고요. 여기다가 앞서 얘기한 ST의 우호적인 지분까지 합치면 이게 한 65% 정도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프리님 글이나 SMIC에서 추정한 향후에 그 ST의 S파워 테크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봤을 때 우려를 하실만 하긴 하지만 이런 ST와 장동복 대표의 공시로 판단하는 지배 구조나 의지를 좀 판단했을 때는 크게 우려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트래킹 해야 될 거는 상반기 중으로 ST가 S파워 테크닉스의 신주를 구매하는 공시가 나올 건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트래킹을 해야 됐고요. 추가적으로 S파워 테크닉스의 신공장 준공이 착공이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이런 우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형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좀 트래킹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형님들이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셔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좀 팔로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제 판단이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초보고 공부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을 제 돈을 지키고 또 저희의 그 수익을 위해서 다른 방면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 드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또 공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 열심히 좀 공부해서 형님들하고 공부를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더 있죠. One more thing.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짧은 시간 내셔가지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람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내용 올린다고 형님들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알림 울리고 그러겠습니까?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시고 형수님들하고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는데 제가 또 이런 알람 울려가지고 형님들 시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람 설정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 그리고 다음 한 주 편안한 주말 되시고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